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안티몬은 합금, 페인트,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발색력과 지속성이 좋다고 해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눈썹을 그리는 색조 화장품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사인에서도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독극물로 안티몬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안티몬이라는 물질 자체가 독극물 성분이라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군수산업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 안티몬의 8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 금지를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수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6월 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안티몬의 중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월까지 위원회에 안티몬 공급 현황과 비축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색되는 과정에서 군수품과 관련된 전략물자 비축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안티몬은 철갑탄, 탄약에서부터 핵무기, 적외선 유도탄, 야간 투시경 등 각종 군수품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로 미국 방위산업에 매우 중요한 광물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안티몬 매장량은 180만 톤으로 추정, 다른 히토류보다 매장량이 훨씬 적은 아주 희귀한 전략 자원입니다. 텅스텐, 주석, 히토류와 함께 중국의 4대 전략 자원으로 알려진 안티몬의 중국 매장량은 95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51%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35만 톤, 볼리비아가 31만 톤, 타지키스탄이 5만 톤, 그리고 남아공화국에 2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럽에서는 안티몬을 전쟁의 금속이라고 불렀는데요. 금속의 경도를 높이고 탄약의 살상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금속이라는 안티몬은 현대 군수품 생산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티몬과 안티몬 화합물은 탄약과 내마모성 합금 제작에 사용되고 인디움 안티몬 화합물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의 핵심 소재입니다. 3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 감지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이면서 광전지나 광전도 장비 그리고 자기감지 장치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탄약, 총알을 만드는 데 안티몬은 필수입니다. 미국이 탄약을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탄약이 아닌 유도무기나 전략무기는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안티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이 2020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미국에는 안티몬 광석이 없고 중국이 채굴과 정제된 안티몬의 최대 생산국이면서 대미 주요 수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안티몬을 35개의 중요 광물 자원에 포함시켰고 현재 채굴은 허용하지 않지만 탐사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티몬이라는 물질이 극소량만 매장돼 있고 재생 불가능한 물질이면서 채굴, 정제할 경우 엄청난 환경오염과 유독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은 안티몬과 산화 안티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고 중국에서 3분의 1을 수입해왔습니다. 다른 광물질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없는 게 아니라 채굴 자체를 하지 않아서 통계 자료에 매장량 제로로 잡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 안티몬 광석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매장량이 정말 극소량일 경우, 두 번째는 전략물자라 미래를 위해 저장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 셋째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안티몬 외에도 미 방위산업체들이 생산하는 280여 개의 군수품 제작에 들어가는 광물과 히토류 등도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미 하원과 펜타곤은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할 히토류 광물 중에서 티타늄과 텅스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티타늄 합분 소재는 항공기 제조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비중이 낮고 강도가 높아 중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전투 성능을 향상시키고 연료 소비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잉 777의 경우 티타늄 합금 사용량이 7.5%, C-17 글로브 마스터는 10.3%, F-22나 F-35에도 많은 양의 티타늄이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최첨단 항공기 제작의 필수 재료가 된 티타늄은 어디에서 공급받을까요?
러시아의 부순포 아비스만은 세계 최대의 티타늄 생산 업체로 전 세계 공급량의 3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티타늄 공급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텅스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티타늄과 마찬가지로 텅스텐도 무기를 제작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광물 자원입니다. 고온, 고속의 강한 특성으로 총기와 대포 제작에 필수적인 광물이면서 장갑, 관통자 외에도 항공모함의 갑판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 안티몬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중국 히토류에 의존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히토류는 재생이 불가능하고 희소성이 높은 17가지 금속 원소를 칭하는 말로 공업용 조미료라는 별명도 있죠. 히토류는 미사일, 지능무기, 내비게이션 장비, 제트 엔진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F-35를 제작하는데 417kg의 히토류가 사용되는 겁니다. 특히 F-35에 장착된 AN/AAQ-37 전기광학 분산 조리개 시스템이나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에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히토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F-35뿐만 아니라 M1 전차 각종 유도 미사일도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물자이지만 미국은 히토류 자국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보호 정책 때문이죠.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히토류 광산과 가공업체들은 줄줄이 폐업합니다. 히토류를 가공, 정지하려면 환경오염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었고 정부의 각종 규제에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은 히토류를 수입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가격과 품질에서 만족했던 중국산 히토류에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기업들이 히토류 생산을 재개하더라도 30년 넘게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의 가공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단기간 내에 이기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도 히토류 카드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선뜻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전에도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당시 대일본 제재 조치로 히토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중국은 당시 전 세계 히토류의 95%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4년 WTO가 수출 금지 조치는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의 히토류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아 거의 붕괴될 뻔했었습니다. 대일본 수출 금지 조치의 후유증이 그 정도였는데 히토류 대미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중국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서 다량의 히토류 자원을 수입, 비축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일부 히토류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 응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중국이 대미 수출을 금지해도 단기간 내에 미국에 피해를 입히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량의 히토류를 중국이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 이외 지역에서 체결된 히토류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도 자국산 히토류를 전략물자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히토류는 외국에서 수입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자국 자원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아직도 많은 핵심 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 이하 히토류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